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챕터 5, Manipulator Mechanics, 로봇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chanics, 이 역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력학 시간부터 아니면 1학년 때 공업역학부터 굉장히 공부를 여러 번 했었죠. 역학은 기본적으로 힘의 작용을 받는 물체의 정지 또는 이동 상태에 관련된 물리학의 한 분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미케닉스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미케닉스는 스태틱스, 스태틱, 정력학하고 다이나믹스, 동력학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 정력학과 동력학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지? 바로 뭐냐면 어떤 질점이든 강체든 간에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인 상태를 우리가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힘의 합이 0이란 얘기는 그 강체에 작용한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강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힘이 이렇게 가해졌는데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가해지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겠지. 힘이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힘의 합이 0이 되어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F는 ma잖아. 근데 이게 0이란 얘기는 결국 가속도가 0이란 얘기니까 결국은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속도가 0이거나 속도가 컨스탄트인데 우리가 속도가 이제 0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결국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건이 돼서 정력학 문제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 것이었지. 반면에 다이나믹스는 이 물체 예를 들어서 힘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야.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 물체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결국은 외부에 주어진 힘이 모든 힘의 합이 0이 아니고 어떤 힘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그 결과력, resultant force라고 그러지, 합력. 그 resultant force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이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로봇의 다이나믹스가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인 것이죠. 얘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뭐지? 아까도 방금 설명했듯이 물체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이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resultant force 벡터하고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머니플레이터는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가속이 되는 거잖아. 머니플레이터를 이렇게 움직인다. 즉 가속을 시키려면 그 머니플레이터에 힘을 가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 해석을 하면 제어 관점에서 보면 로봇의 어떤 병진 운동, 로봇이 병진 운동하도록 만들려면 로봇에 어떤 힘을 가해야 되고, 만약에 원하는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로봇 강체의 질량을 곱하면 그 강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병진 운동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회전 운동에 관련된 운동 방정식도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지난 챕터에서 공부를 했었던 오일러 이퀘이션, 바로 이게 강체 회전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었고, 우리가 학부 2학년 때 동력학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 m은 I 알파라는 이 식은 우리가 2디멘전일 때 해당이 되는데, 이게 3D로 확장이 되면서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추가로 붙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구성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식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떤 강체를 내가 여기 있는 각가속도 알파지. 각가속도 알파로 움직이게 회전을 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놈의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그 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너셜 매트릭스를 이렇게 적절히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
요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토크, 모멘트를 관절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네가 원하는 알파와 오메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오일러 방정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속도, 방위, 위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뉴턴스 로우, 오일러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케닉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발생시키는 힘하고 토크 사이에 힘하고 토크, 힘 토크하고 운동 사이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머니플레이러의 정력학과 동력학 중에서 정력학 스테릭스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릭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태야? 각 링크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의 합이 0인 상태,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머니플레이트 정력학은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다란 선박의 어떤 그 바닥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큰 선박이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다가 뭐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툴이 붙어 있고 로봇이 이렇게 또 링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로봇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려고 치면 어떤 힘을 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힘만 가하고 있는 상태, 로봇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만 가하고 있는 상태, 정지된 상태잖아. 또는 이런 로봇이 이렇게 머니플레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무거운 여기서 이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들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도 전부 다 로봇의 스테릭스 정력학 정적인 상태 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자 그렇다면 정적인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무거운 이런 페이로드 짐을 가반 하중이라고 하죠. 페이로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 M이 걸려 있으니까 mg가 당연히 걸릴 거고, 이 mg에 의해서 모멘트가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로봇이 확 회전해 버릴 테니까 이게 회전하지 않도록, 자 여기 관절하고 여기 관절에 모터가 들어 있을 거고, 이 관절에서 이 외부의 모멘트에 반대되는 이런 토크를 걸어줘야 얘가 버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은 이 정적인 상태에서는 머니플레이터의 관절의 외부 작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상쇄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힘과 토크를 가해줘야 이 정적인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이 선박에다가 용접을 하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힘을 가하고 있으려면 얘가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힘도 가해야 되고, 이 로봇의 링크와 여기 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토크하고 어떤 힘을 적절히 모터로 만들어 줘야만 이 자세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머니플레이터 스테릭스 정력학에서 뭘 공부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외부의 어떤 이런 힘 또는 질량을 거중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관절에 걸어 주어야 될 힘과 모멘트, 힘과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 머니플레이터 스테릭스의 이제 이슈라면 이슈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머니플레이터 스테릭스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두 개의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머니플레이터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링크 i가 있고 링크 i 플러스 1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링크 i에 fi와 ni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이 fi는 뭐냐면 i-1번째 링크가, 그러니까 이 링크 i가 있으면 여기 앞쪽에 또 다른 링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 i-1번째 링크일 텐데, 이 i-1번째 링크가 이 i번째 링크에 가한 힘이 fi예요. 여기서 요 ni는 뭐냐면 바로 이 i-1번째 링크가 i번째 링크에 가한 모멘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즉 fi는 바로 앞에 링크가 다음 링크에 가한 힘, ni는 앞에 링크가 다음 링크에 가한 모멘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n번째 링크라고 가정을 하면, n번째 링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 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n번째 링크가 여기다가 어떤 힘을 가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때 이 n번째 링크, 이 그림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살펴보면 n번째 링크가 여기다 가하는 힘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우리가 fi란 놈은 앞에 있는 링크가 다음 링크에 가한 힘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n번째 링크가 얘한테 가하는 힘이 f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자, n번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외부에 어떤 물체 또는 벽이 있다고 치면 요거를 내가 n 플러스 1번째 두 개가 서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힘을 주고받으니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로봇의 마지막 링크를 n이라 그러고 얘하고 두 개가 n하고 이 작업물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를 n 플러스 1번째 링크로 봐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이 n번째 링크가 n 플러스 1번째 링크, 즉 외부 환경이겠지. 이 외부 환경에 가하는 힘은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 요 맥락에서 보면 i-1이 i에 가하는 걸 fi라 그랬으니까 n번째 링크가 n 플러스 1에 가하는 힘은 우리가 f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를 n 플러스 1이라고 불러주면 얘가 바로 n개의 링크로 구성이 된 머니플레이터가 말단부에서 외부 환경과 주고받는 힘이 되는 거겠지. 같은 맥락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드릴링을 하든 볼트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회전을 시키는 모멘트를 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멘트 n이 n 플러스 1번째 링크에 가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 앞에 있는 n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모멘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있는 n은 링크의 번호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 모니플레이터 말단에서 외부 환경과 주고받는 모멘트 벡터는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i번째 링크, i 플러스 1번째 링크가 있다면 여기는 fi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i번째 링크가 i 플러스 1번째 링크에 가하는 힘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i번째 링크 여기에 어떤 모터가 붙어 있을 거고 이 모터에 의해서 이 다음번 링크인 i 플러스 1에 힘과 모멘트를 가해 줄 것이고 그게 이제 fi 플러스 1, ni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링크 이 앞에 있는 이 구조에서 링크 i만 떼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거야.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머니플레이터 스태틱스 정력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말은 이 로봇 구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말은 링크 i나 i 플러스 1이나 각각에 가해진 모든 힘과 모멘트를 합하면 다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i번째 링크만 놓고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i번째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뭐 있어? fi, ni 얘는 앞에 있는 링크가 i번째 링크에 가한 힘이니까 그대로 긁어와서 fi, ni 표시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력 mg가 있겠고 그 다음 얘들은 뭘까? fi 플러스 1은 ni 플러스 1은 얘는 i가 i 플러스 1번째 가하는 힘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i 플러스 1번째 링크가 i한테 받는 힘이었지. 그러면 얘가 얘가 얘한테 받는 힘이 이거였으면 i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랑 같은 크기와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겠지. 같은 크기지만 방향은 반대인 마이너스 fi 플러스 1이 링크 i에 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 바로 그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ni 플러스 1도 i가 i 플러스 1번째 링크에 가하는 모멘트니까 i 플러스 1이 요거를 받은 거잖아. 받았으니까 반작용에 의해서 얘한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ni 플러스 1을 i한테 주니까 i가 요만큼의 모멘트를 받는 거지. 마이너스만큼.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유 이해했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링크에 바로 이제 이 i번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링크 굳이 뭐 좌표계를 붙이자면 여기에 이제 i번째 좌표가 붙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이런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이 붙겠지. 그럼 두 프레임 사이의 거리를 i, r, i 플러스 1로 벡터로 나타내 보자고. 그러니까 두 프레임, 결국은 링크의 길이가 되는 거겠지. 두 좌표계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들이 전부 지금 스테릭 정지되어 있는 정력학 상태니까, 스테릭 상태, 저기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힘 평형 방정식과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구해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야? 이 링크에 가해진 모든 힘을 합친 게 0이 돼야지. 해보자. 힘이 뭐 있지?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얘가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중력을 무시하고 한번 이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 자, 중력을 무시하면 작용한 힘이 요 놈하고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 Fi 마이너스 Fi 플러스 1. 두 개를 합친 게 0.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로봇에서 벡터를 계산할 때는 좌표계를 통일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얘는 결국은 뭐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외부하고 작용을 하는 힘이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힘이 측정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힘 센서를 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Fi 플러스 1이란 이건 결국 외부의 어떤 작용한 힘이잖아. 이거의 측정은 거기에 붙어 있는 센서를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좌표계를 가지고 쉽게 측정이 될 테니까 여기를 i 플러스 1번째 시점으로 이걸 물리량을 계산해내기 또는 측정해내기가 쉬워.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fi라는 놈을 알고 싶은데 i는 당연히 i번째 시점으로 값을 표시하는 게 좋을 테니까 이 놈을 i번째 시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준 거지. 자, 그럼 이제 힘표형 방정식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모멘트 평형 방정식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에 우리가 i번째 좌표계 원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원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걸리는 모멘트 다 합치면 일단 여기 이 모멘트가 있지.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모멘트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멘트. 여기 마이너스 ni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없고 요 놈이 여기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크로스 풀하다 그러면 모멘트가 만들어질 테니까 ri 플러스 ri 플러스 1 크로스 fi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모멘트가 없네. 그치?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여기서 ni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근데 왜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걸 왜 fi, ni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이런 다축 머니플레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결국은 내가 얘기했지. 이 외부 작업물에다가 이런 힘을 구하려면 여기다 이 힘을 주려면 이 각 모터의 관절마다 모멘트 또는 토크를 생성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토크를 계산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외부에 하고 주어받는 힘이라면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떤 모멘트를, 토크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 있는 모터에서 이 토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토크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NI를 내가 지금 찾는 거야. 그렇지?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내가 이제 관점, 시점을 i번째 프레임 기준으로 통일을 해보기 위해서 i로 일단 쓴다. 그러면은 요 i 플러스 1은 일단은 요거 자체를 계측하고 측정하는 것은 지좌표계, 지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로 일단 계측을 해서, 센싱을 해서 요걸 통해서 바꿔주면 되지. i번째 좌표계 값으로. 마찬가지로 자, 얘들도 이제 i로 통일을 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fi는 i 플러스라고 봤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 놈은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얘를 fi로 써도 마찬가지인 거겠지. 그렇지? 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다가 이런 힘을 내가 주기 위해서 이 관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링크 하나짜리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링크 하나짜리 로봇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베이스인 거지. 여기 로봇 베이스에 모터가 하나 붙어 있고 외부에다가 내가 이런 힘과 이런 모멘트를 내가 지금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모터에서 어떤 힘과 모멘트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이 FI와 NI겠지. 그걸 우리가 바로 힘 평형 방정식과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뭔 말이야? 아, 네가 원하는 주고 싶은 힘이 이거야? 그러면은 이건 내가 어떤 원하는 힘이니까 그 값을 아니까 이걸 알 거고. 그럼 이것만 알면 이, 이 모터에서 생성해야 되는 힘 계산이 될 거고. 아, 네가 외부에다 만들어주고 싶은 모멘트 크기가 요거야? 그럼 이거 안다는 얘기니까 이거 알고 외부에 주고 싶은 힘 크기도 알면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 원하는 이 모터에서 만들어야 되는 모터 NI 값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즉 외부에다가 이런 힘과 모멘트를 주면서 외부의 작업 환경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정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관절의 구동부, 즉 모터, 이런 모터에서 공급해야 될 힘하고 토크를 이 식과 요 식을 이용하면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로봇이 이렇게 이제 생겨 있다고 치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 조인트는 어디야? 여기가 바로 조인트지. 이 조인트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 조인트에는 결국 모터가 들어있지. 이 모터는 축이 하나야. 대부분은. 그렇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관절에는 조인트에는 구동기,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터는 축이 하나잖아. 그 축 방향으로밖에 토크를 못 만드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로봇이 하나, 둘, 이렇게 일자위도, 이자위도 이렇게 갖는 여기도 R 조인트가 있고 여기도 이제 R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 R 로봇이라고만 가정을 해봐. 그때 좌표계가 여기 관절에 대해서 X, Y, Z로 일단 설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외부에서 요런 빨간색 벡터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가정을 해봐, 그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 벡터를 분해를 해보니까 바로 여기 FG 방향과 FY 방향 두 벡터로 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해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FG는 종이 안쪽에서 이 종이 바깥쪽으로 이 머니플레이터 로봇의 끝부분을 미는 힘이고 FY는 위에서 아래로 머니플레이터를 누르는 힘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FG는 뭘 만들어내? 이 FG가 이 종이 안쪽에서 이 머니플레이터를 바깥쪽으로 밀면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토크 타우 Y가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렇지.
그런데 이 토크를 여기 있는 모터로 감당할 수 있어 없어? 대응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있는 모터는 무엇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삽입된 모터야. 이 삽입된 모터는 바로 요 지축 방향, 요 방향의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렇게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종이 앞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힘 때문에 생기는 이 Y 방향, 이 Y 방향의 모멘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렇게 힘이 가해져도 여기 있는 모터로 이 FG라는 힘을 대응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누르면 FG로 누르면 로봇이 앞으로 확 꼬꾸라지나? 아니지. 로봇 자체의 관절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죠. 스틸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모터로 감당 못하는 부분들은 로봇의 구조, 스트럭처가 결국은 지탱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건 여기는 지금 회전 관절 R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프리즈메릭 조인트, 이렇게 움직이는 프리즈메릭 조인트 하나를 갖는 자유도를 갖는 로봇이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내가 만들고 싶어. 힘이 가해진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분해하면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FZ 방향, 이게 FY 방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리니어 모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이 FG라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 Y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모터가 감당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여기 있는 액추에이터는 이 방향 모션만 만들어내도록 여기 삽입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모터가 여기 이제 뭐 렉앤 피니언스 여기 이제 모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모터가 윙 회전을 해가지고 기어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는데 이 방향으로는 힘을 못 만들잖아. 그러면 이 방향 힘이 가해지니까 얘가 로봇이 이쪽으로 확 뚫고 가? 아니지. 이게 바로 이 색깔이 칠해진 이 부분이 로봇의 어떤 바디 아니야. 로봇 바디가 강철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힘을 지탱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액추에이터에 맞서 만들어지는 토크나 힘은 결국은 뭐냐면은 다 그 축방향밖에 지지가 안 된다는 거야. 축방향에 대해서만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외부에서 FI, NI라는 성분이 이렇게 가해져. 그러면 이 F나 N이나 전부 벡터니까 XYZ 성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XYZ 성분 모두를 다 머니플레이터의 모터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G축, 그 관절 축 방향에 대해서만 감당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X, Y 방향 성분은 머니플레이터 기구부, 로봇의 구조, 스트럭처 자체가 강성에 의해서 그거를 지지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게 정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이 가해졌을 때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모터에서 무엇인가 힘과 토크를 가해져야 되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 액추에이터 구동기가 정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관절 토크는 실제로는 이 N과 F 중에서도 지축 성분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죠. 못 만들어낸다는 거야.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기호를 좀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N과 F는 뭐였지? N과 F는 이게 모멘트하고 토크, 힘이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모멘트와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관절의 모터가 만들어지는 토크가 타우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야. 그러니까 타우와 N은 달라. N은 뭐야? N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멘트 또는 직접 가해지는 모멘트인 것이고 이 타우는 그 힘과 모멘트가 가해진 상태에서 정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봇 관절에 있는 모터가 생성해야 되는 토크 값이라는 거야. 근데 그 토크는
뭐 어떻게 된다고? XYZ 성분 있지만 다 대응 못하고 결국 요놈의 지축 방향 성분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N도 여기서 굳이 왜 여기 트랜스포즈를 썼냐? 원래는 이게 이제 이 N하고 G하고 내적을 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이제 곱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트랜스포즈에서 곱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그래서 만약에 관절이 회전 관절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N 토크에 이제 G의 성분만 결국은 토크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직동 관절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힘이 모멘트나 토크가 아니라 힘에 관련된 것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F 이 G 방향의 F 이거를 우리가 FZ 이렇게 쓰겠지. 요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터가 만들어내야 되는 힘 또는 토크. 사실 직동관절이니까 엄밀하게 여기 힘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타우라고 썼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직동관절에서도 관절 토크라는 용어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대응하면서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터의 어떤 그 힘을 우리가 직동관절의 관절 토크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타우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토크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동관절인 경우에는 이게 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도 그냥 타우로 통일해서 기호적으로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타우와 n의 차이는 뭐다? n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로봇에 가해지는 모멘트. 타우는 그 모멘트에 대응하면서 로봇의 정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관절에 있는 모터에서 직접 생성해야 되는 토크. 둘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XYG 성분 중에 G축 성분만 결국은 모터로 대응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로봇의 스트럭처로 대응한다. 자, 그러면 로봇이 N개의 링크로 구성이 된 머니플레이터라면 관절도 N개가 있을 거고 N 관절에서 만들어내는 토크를 타우 1, 타우 2, 타우 N으로 쭉 묶어서 요 벡터로 정리하면 타우 벡터가 되는 거겠지. 이게 결국은 이제 전체 관절 토크에서 예를 들어 N개로 구성이 된 머니플레이터에서 이렇게 N개로 구성이 된 머니플레이터에서 외부에서 가해진 힘과 모멘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관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토크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력학 해석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 세션을 나눠서 예제부터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